면역본을 이야기할 때 예, 뭐라고 타이틀이 붙어요?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라는 타이틀이 붙죠. 예. 에스트로겐 자체가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비타민 D와 여성 호르몬과 골다공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돼 있죠. 음. 칼슘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혈액이 산성화되지 않고 pH 7.3에서 7.5 약 알칼리 농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1% 정도가 존재했을 때의 이야기죠. 이 산도를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디다가 어디서든 빼다가 갖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제대로 넣어 주지 않아. 그럼 어디서든 빼다가 갖다 써야 돼요. 어디서 빼다 쓰겠어요. 뼈에서 99% 를 차지하니까 결국엔 내 뼈에서 빼다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뼈가 어떻게 해요? 숭숭숭숭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읽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pH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이 모자랄 때는요. 뼈나 치아 같은 데에서 어디서든 칼슘을 끌어다 써요. 음. 그죠? 그래서 53페이지 보시면 음식이 나다 53페이지입니다. 네.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혈액 내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있는 칼슘이 일정량 혈액 속으로 배출이 됩니다.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 속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 메커니즘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한 양만큼 배출해서 쓰면 참 좋을 텐데 음 일정하게 정해진 단위로 배출을 한대요, 우리 몸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혈액에서 필요한 만큼 쓴 나머지가 혈액 속에서 떠다니다가 담낭이나 신장에서 결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에 칼슘을 많이 먹어서 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칼슘이 부족해서 뼈에서 자꾸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거다. 그럼 내가 결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예요? 칼슘의 흡수가 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칼슘제를 더 복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그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책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페이지 맨 밑에 역할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뼈와 치아의 형성 에 나와 있고 신경 흥분 전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 특히 혈관과 심장 근육에 아주 중요하다. pH 약 알칼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대표적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 2 번, 3 번은 1, 2, 3, 4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는 성분이 있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칼슘은 혼자서는 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짝꿍으로 붙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쪽으로 잠깐 가보면 마그네슘 가기 전에 54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뭐 역할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칼슘의 흡수를 그럼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겠네요. 그쵸? 예. 바로 카페인, 활성산소, 갑상선 호르몬, 인,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 과잉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밑에 줄 그러므로 칼슘을 섭취할 때 방해 요인을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카페인이라고 하신 표기된 부분에요. 여에스더 해 놓고 페이지 120 이라고 적어 놓으시겠어요?
그래서 120페이지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120페이지 보시면 칼슘과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칼슘과 카페인. 칼슘을 먹을 때 커피에 카페인이나 육류의 단백질을 같이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느낌이다라고 여에스더 박사는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커피 한 잔 분량의 카페인으로는 칼슘 2-3mg밖에 빼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줄 장에서 반대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칼슘 손실 거의 없다. 그래서 칼슘제 먹더라도 커피나 고기 먹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도 어쨌든 카페인 자체는 2-3mg라 하더라도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 드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뭐 칼슘제 먹은 거가 다 흡수가 안 돼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단락 보실게요. 두 번째 줄, 칼슘이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려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비율은 칼슘, 마그네슘이 2:1이 이상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전 우리 리더님들이 기억을 하실지를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헬스팩과 마그네칼 D 버전 전에 액티브 칼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버전을 드셨을 때는 모두가 다 2:1이었어요. 헬스팩도 2:1, 액티브 칼슘도 2:1. 그런데 2018년도인가 지금 제가 기억이 17년도 18년도 같은데 인슐린전스 테크놀로지가 탄생을 했죠. 예. 그러면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1로 전면 바뀝니다. 그래서 헬스팩도 1:1, 마그네칼 D도 1:1로 바뀌어요. 여에스더 책자나 음식은 하다 책자는 예전에 지금 그 쓴 책들이라서 아마도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최근에는 1:1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인제 우리 의사나 연구진들 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건 1:1이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네들을 흡수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 또 비타민 C가 필요하다. 예. D뿐만이 아니라 미네랄은요. 비타민 C가 굉장히 흡수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정말 비타민 C만 잘 드셔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미네랄들을 잘 흡수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또 플락토올리고당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그네슘을 한번 보면요. 56페이지 밑에 줄에 있죠. 마그네슘이라고 나와 있죠.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균형을 맞춰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유 없이 근육이 떨리거나 쥐가 나고 눈밑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날 때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저도 간혹 이렇게 그 제품을 먹기 전이죠. 전에 이게 눈떨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것조차도 몰랐던 적이 있었어요. '왜 내 눈밑이 이렇게 떨릴까?'를 아예 몰랐을 때 음 그게 정말 영양 부족이었더라고요. 이러한 증세가 심해지면 심근경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쥐가 나는 이유는 땀과 함께 마그네슘이 배출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하거나 축구라든지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막 쥐가 나서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땀을 통해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 받으면 밑에 줄 받으면 마그네슘 소모량이 늘어나서 우울증, 신경과민, 불면증 초래한다. 우리 스트레스 여기 안 받으시는 분들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래서 조금 짜증도 더 나고 더 우울감 느끼고 막 이러는 게 이제 마그네슘이 또 많이 소모된다라고 해서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 마그네칼디를 더 많이 섭취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우울증, 신경과민, 불면증을 초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할 같은 경우에는 뼈 건강에 관여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자,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소화 촉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칼슘의 역할을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들로 해서 마그네슘들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자, 그래서 우리 칼슘과 마그네슘을 봤는데 우리 에브리데이에서 마그네칼 D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펼게요. 에브리데이 마그네칼 D를 한번 볼까요? 마그네칼 D. 자, 마그네칼 D 보니까 맨 위에 타이틀에 건강한 뼈와 치아를 위한 과학적 포뮬러라고 돼 있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그네칼하고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름 자체가 마그네슘에다가 칼슘에다가 비타민 D 합성어가 바로 마그네칼 D입니다. 네. 우리가 다양한 영양소가 어떻게 균형 있게 들어와야 흡수율, 생체 이용률을 높인다고 했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이게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를 한 번에 섭취 가능한 뼈 건강 제품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줄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D를 함유하여 개인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1일 2회 드시고요. 1회 한정을 물과 함께 섭취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킹 포인트 보시면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는 우리가 앞서서 책에서 본 내용처럼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양 정보 갈까요? 영양 정보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몇 대 몇으로? 1대 1로 125mg, 125mg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네요. 네, 5 마이크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우리 비타민 D는 어떤 형태가 자연빛의 형태라고 했어요? 바로 비타민 D2와 D3가 있는데 D2는 인공적이라 그랬고 D3는 자연빛에서 그대로 받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D3의 형태로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그 주요 원료명에 보시면 바로 D3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칼슘제는 어떤 칼슘제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보니까 앞에 보시면 구연산 칼슘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 옆에다가 여에스더 해놓고 페이지 122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에스더 하고 페이지 122. 자, 구연산 칼슘이 왜 좋은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에스더 책 122페이지를 좀 펴도록 할게요. 자, 펴고 계시죠? 위에 부분이에요. 칼슘제는 이라고 나오죠. 네. 칼슘제는 크게 탄산 칼슘 제제와 구연산 칼슘 제제로 나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뭐 먹으라고요? 구연산 칼슘 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네요.
구연산 칼슘은 제제가 가격이 비싸요. 그치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대요. 탄산칼슘 제제는 흡수할 때 위산도 영향을 받고 따라서 공복시보단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가 일어나네요. 근데 반면 구연산 칼슘 제제는 공복일 때든 식후든 음식과 상관없이 잘 흡수된대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흡수 장애를 있을 때에도 구연산 칼슘 제제는 탄산칼슘 제제보다 좋다. 그리고 칼슘 제제의 가장 큰 부작용인 가스나 복부팽만 변비 등 위장관 장애도 탄산칼슘에서 더 많다. 칼슘제는 한 번에 많은 양 먹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도 높이고 부작용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120페이지 잠깐 들어가 보시면 120페이지 여에스더 책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에스더 책 1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순수 칼슘의 함량은요. 예. 두 번째 줄 보셔야 되겠다. 자, 현재 영양제로 시판되는 칼슘제는요. 대개 한 알당 500에서 1000mg 정도예요. 그런데 순수 칼슘의 함량은 이 중에서 순수 칼슘의 함량이 정해지더라는 거죠. 탄산칼슘 제제는 40%, 구연산 칼슘 제제는 21%, 한 알당 칼슘은 100에서 40mg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들으셨던 거가 구연산 칼슘이 더 좋은 제제인데 실질적으로 구연산 칼슘이 우리 몸에 만약에 100이 들어왔을 때는 21%, 탄산은 100이 들어왔을 땐 40%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연산 칼슘이 더 좋대요. 비싸고. 그죠? 예, 쓰여지는 양은 적은데 그 양 자체로도 그 효과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앞에 우리 책으로 와서 보면 주요 원료명에 대표적으로 지금 앞에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구연산 칼슘이죠. 구연산 칼슘에 그 옆에 보시면 탄산 칼슘이라고 나와 있어요. 탄산 칼슘. 그래서 메인의 칼슘은 구연산 칼슘을 쓰고 있는 거고 거기에 탄산 칼슘을 집어넣어서 조금 탄산 흡수율을 쓰여지는 그 퍼센테이지를 좀 늘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그네칼 D는 성분하고 요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칼 D 편을 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시면 좋은 게 바로 이소프라본. 뭐 때문에 이럴까요? 저일까요? 아니죠. 자, 이소플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플라본. 네. 이소플라본이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타이틀이 이소플라본의 타이틀이 여성과 뼈 관절 건강에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소플라본 자체가 어디에서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이소플라본이 나온다? 바로 대두에서 나온다. 대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두가 주 원료고요. 그리고 붉은 토끼 잎하고 아말씨, 감초뿌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여성 갱년기 이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은 식물 드립니다. 그래서 주 원료가 대두다. 저번에 단백질 할 때 말씀드렸어요. 네. 단백질이라고 하는 소위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왜 분리되든지 뭘 분리했다? 바로 이소플라본 성분만 분리해서 만든 게 바로 소위 프로틴입니다. 분리대두 단백으로 만든 거. 자, 얘는 기능 자체가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식물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두 그대로 쓰죠. 자,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여성은요, 출산휴가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면서 뼈가 약해지고 뼈 손실이 많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앞서서 우리 얘기해 드렸죠. 에스트로겐 자체가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폐경이 오면 여성들은 뼈가 그만큼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죠. 그리고 여성들은 특히나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소프라본 플러스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한 대두이소플라본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식물 성분을 부성분으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섭취 대상자를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갱년기 여성 뭐 이제 폐경이 오신 분들만 뭐 드시면 되나요? 아니 그렇지가 않고 건강 관리가 필요성을 느끼는 20대 이상의 모든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소플라본 자체가 어떤 여성 호르몬, 정말 여성을 더 여성답게 예 만들어 주는 게 그 호르몬이기 때문에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성분이잖아요. 네, 그거를 드시면 좋다. 1일 이외에 드실 때 한정만 섭취하시면 되네요. 영양 정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두이소플라본 해 가지고 비배당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분을 잠깐 보면 유산화 제품만 이소플라본 나오는 게 아니죠. 타사도 다 나와요. 타사도. 타사에서도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비배당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건데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면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56 페이지. 자, 이소플라본이 왜 에스트로겐의 구조와 비슷한가 보니까 화학 구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표시가 거의 비슷해. 그죠? 이소플라본과 에스트로겐이.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요. 비배당체 형태와 배당체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게 더 비슷해요? 비배당체가 더 비슷하죠. 형태를 보시면. 그죠? 그래서 배당체 형태로 들어간 게 아니라 비배당체 형태로 들어가야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더 유사한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체로 들어왔는지 비배당체로 들어왔는지 네,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그런데 유산화 제품은 뭘로? 비배당체로서 들어왔고 13mg이 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기본적인 부분들은 요것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소플라본 그래서 우리가 뼈 건강이 필요하신 분한테 "이소플라본이 더 좋나요? 마그네칼 D가 더 좋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둘 다 권하시는 게 맞겠죠. 네. 둘 다 권하셔야 되고 거기에 정말 비타민 D까지 더 추가로 드셔 주셔야 폐경기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이런 뼈 건강이 신호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더 추가로 점가해서 드셔 주셔야 됩니다. 어떤 뭐 한 가지만을 챙기신다라고 하면 이소플라본 드셔야겠지만 사실 너무 중복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적어도 비타민 D와 그리고 에스트로겐 적어도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D 두 가지는 들어가 주셔야 내 몸에 칼슘이 좀 흡수를 돕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권해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더 우선순위로 권해 드려야 될지 고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그네칼 D가 더 좋은 건 갱년기 증상일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울감도 더 많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마그네칼 D 진짜 같이 들어가 주시면 정말 최고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헬스팩이 더 추가된다. 그러니까 계속 드셔야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좀 예전에 어떤 활력을 찾으시면서 그리고 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연시키면서 가시려고 한다면 다 모든 제품을 진짜 전 제품 드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플라본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음식은 나다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나친 게 있죠. 바로 철분이에요. 철분. 이 철분 54페이지. 자, 우리 철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영양제로는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성분으로 철분을 꼽고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아까 칼슘에서도 읽으셨겠지만 철분과 아연의 미네랄이 과잉되면 오히려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이 드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이 흡수가 방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그런데 특히나 더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원인으로 인해서 더 과잉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철분은요. 피가 빨간 것은 뭐 때문이다? 바로 우리 혈액에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적혈구. 예, 적혈구가 빨간색이에요. 우리가 혈액을 다루고 있는 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피가 빨개 이건 적혈구 때문이거든요. 근데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 세 번째 줄 헤모글로빈의 이 구성 성분이 바로 뭐다? 철분이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적혈구 합성이 더디겠죠. 그리고 산소가 제대로 운반되지 못해서 피로감도 생기고 운동 능력이나 일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철분 부족했을 때 그 밑에 줄 보시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예, 정상 아이보다 철 저장량이 훨씬 낮았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주 미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철이 왜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역할을 보시면 산소 이동과 저장에 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는 게 어지러움증 많이 호소하는 거예요. 산소 운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모근에 힘을 주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철이네요. 그래서 아연과 함께 탈모에 도움이 된다. 예, 철과 아연이 또 이런 탈모에도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철분의 흡수를 높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철의 흡수를 뭐가 돕는다? 바로 비타민 C.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가 과잉 열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철분의 흡수를 도우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된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미네랄과 비타민 C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비타민 C만 많이 먹어줘도 우리 미네랄은 채워진다. 우리가 보통 뭐 면역력 강화에 비타민 D와 C를 먹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여기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저렴한데 그것들이 다른 어떤 영양소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의 너무 강력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철과 같이 도와주는 이 아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연은 면역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 그리고 세포 분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아연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성장, 생식 기능, 성숙, 면역 이렇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서 성미네랄이라고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가장 아연 하면 딱 나오는 게 바로 세포 성장이에요. 세포 성장. 그리고 면역.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고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비타민 C가 아연의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돼 있죠. 예, 비타민 C는요, 아연의 흡수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되네요. 역할들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탄단지 에너지 대사, 탄단지죠. 네, 에너지 대사란 뜻은 탄단지예요. 탄단지 대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미네랄들이 뭐 여기만 탄단지 대사 관여라고 있지만 뭐 말을 좀 뭐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대부분이 대체적으로는 이런 탄단지 대사를 돕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미네랄들이다. 근데 그 각각의 얘네들이 하고 있는 또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셀레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저번에 다뤘었어요. 비타민 할 때. 그런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셀레늄의 대표적인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셀레늄의 항산화 작용은 천연 비타민 E보다 몇 배? 1970배. 그 앞에다가 천연이라고 적어 놓으시라고 했어요. 천연 비타민 E보다 1970배. 그리고 밑에 줄 암세포 성장 억제와 자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암 환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58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셀레늄이 부족하면 간암이나 남성 불임, 심장 질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자가 면역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생기네요. 셀레늄이 강력한 1번과 2번 3번, 4번 뭐 너무 중요하지만 1, 2, 3, 4 굉장히 중요하고 8번 중요하고 네. 그죠? 그렇게 해서 역할들 대표적인 이 미네랄이 하고 있는 역할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59페이지 보니까 비타민 무기질 음식으로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6주차 그리고 이제 7주차에 배웠던 비타민, 미네랄 이걸 다 정말 섭취를 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오늘 배웠던 우리 미네랄 정도만 보셔도 칼슘을 먹으려면 브로콜리 8개, 완두콩을 익힌 것을 2.5컵을 먹어야 되고 마그네슘은 완두콩을 4.2컵 먹으래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강낭콩 조리된 것으로 1,400g, 소고기로 살코기만 270g. 철분은 시금치 날것을 한 단, 소고기 살코기를 400g. 굉장하죠. 비타민은 더 심하고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의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비용면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식사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거를 왜 섭취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표기가 건강보조식품이죠. 근데 우리 어제도 트레이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기를 보셔야 된다?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하는 표기를 보고 제품 선택하셔야 된다. 유선화는 뭐예요? 건강 보조식품 아니고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예, 그래서 기능이 강조된 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기능식품의 마크 확인하고 드시라고 했어요. 네, 보조식품이나 그냥 건강식품, 우리 크릴오일이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얘기했죠. 크릴오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기능식품으로.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제가 다 얘기를 드린 건데 추가적인 우리 미네랄들이 9가지의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제가 에브리데이를 가지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브리데이를 다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그때 센세이셜즈에서 뭐만 다뤘어요? 비타 AO만 다뤘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영양정보 편에 보시면 코어 미네랄이라고 적어 놓으시라 그랬어요. 자, 위에 거는 비타 AO, 세이셜즈에 비타민 통하고 미네랄 통이 있다 그래서 걔네 이름이 뭐다? 앞에 있는 거는 비타 AO, 비타민. 그죠? 초록색 그리고 파랑색이 미네랄, 코어 미네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양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9가지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첫 번째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비타민 C예요. 코어 미네랄 제품 자체에 미네랄 제제인데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죠. 예. 앞서서 우리 공부했어요. 얘네 미네랄들을 뭐가 돕는다? 흡수를? 비타민 C가 돕는다. 그래서 제제 안에도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1대1 비율로 들어가고, 자,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주세요. 칼슘, 마그네슘 짝꿍이에요. 자, 아연, 구리 짝꿍이에요. 요오드, 망간 짝꿍이에요. 예, 이렇게 짝꿍처럼 표시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요오드, 망간 이렇게 얘네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 표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가장 적은 미네랄이 영양소 기준치 자체를 보시면 적게 와도 되는 것들은 100%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량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미네랄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제제 다른 어떤 그 비타민, 멀티비타민 뭐 이런 제제들을 보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구리, 요오드, 망간 6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6개, 6개도 안 들어가 있는 제제도 있지만 사실 6개 정도 들어가 있고 함량 자체가 또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가의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고가의 미네랄. 그게 바로 셀레늄, 그다음에 물디부덴 크롬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제제들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거고 아니면 얘네들 같은 경우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단독 제품으로 많이 나오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 몰디브덴, 크롬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미네랄과 그리고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는 게 바로 코어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바로 구연산 칼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잠깐 앞에 어디 페이지 보시면 트리플렉션 영양과학 시스템에서 22, 2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너무 깊이 아시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가실게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게 뭐예요? 그 옆에 구리 있죠, 구리. 구리라고 하는 파트. 자, 구리 읽어보면 구리는요, 체내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라고 아까 보셨죠? 자, 철의 흡수 및 이용을 촉진한대요. 자, 구리가. 그죠? 그러니까 구리가, 철을 우리가 영양제로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구리가 또 철의 흡수를 돕고 있어요. 비타민 C도 돕고 구리도 돕고. 자, 구리가 부족하면 철의 이용률이 감소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구리의 역할이네요. 자, 그럼 요오드 한번 볼까요? 요오드는 생체 내에서 대부분이 갑상선에 존재하는 거죠. 성장기 발달이나 기초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필수적인 원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드 하면 갑상선호르몬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망간 볼까요? 망간. 망간은요. 식사로 섭취한 망간은 불과 1에서 3% 정도만 흡수되지만 골격 형성과 아미노산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니까 뭐예요? 망간도 특히나 단백질, 아미노산이죠. 탄수화물, 포도당 대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 게 망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단지 대사의 조효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요렇게 각각의 그 성분들을 보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몰디브덴 보면 몰디브덴은 체내 존재량 극미량 존재한대요. 그렇지만 산화 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돼 있죠. 산화 환원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 우리 글루타치온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헤파실에서 다뤘었어요. 우리 너무 오래전에 다뤄가지고 기억이 나실라나? 우리 2주차 때 우리 헤파실 다뤘었는데 그때 글루타치온. 네, 그거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인데 몰디브덴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네요. 네, 크롬 같은 경우에는 체내 6mg 정도로 소량 존재하고 주요 식품 급원인 치즈, 육류, 버섯, 견과류로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 크롬은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당뇨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 당뇨 걸리신 분들을 요렇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으로 당뇨가 걸렸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성분이다? 바로 크롬이라는 성분이 부족으로 당뇨가 걸리신 분들. 그래서 크롬을 채워 넣어 주니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들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때 발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런 거 크롬은 그 당뇨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아연이라고 우리가 다 다뤘던 이제 내용들이죠. 우리 보니까 트리플 액션 여기 보면 우리 전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 다뤘잖아요. 어때요? 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리더님들? 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한번 쭉 비타민 A부터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 쪼끔 더 예전에 그냥 읽었을 때와 그리고 내가 좀 더 지식을 넣고 기본 지식을 넣고 읽을 때랑은 되게 다르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헬스팩으로 가볼 거예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너무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 사실 그죠? 이거를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영양, 보호, 활력 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박정자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재생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재생시켜서 영양과 함께 재생을 주며 보호, 활력까지 가져가 줄 수 있는 게 바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트리플이죠.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플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서 헬스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볼 거예요. 20페이지 볼게요. 20페이지. 네. 20페이지 보시면 헬스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헬스팩 옆에다가 여에스더 해 놓고요. 80에서 96페이지 참고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종합 영양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들을 조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리더님들이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80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종합 비타민제를 고르는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비타민 철분 같은 경우에도 나오죠. 93페이지에 혈액이 걸쭉해져 혈전 생기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 미치기 때문에 영양제 자체에 철분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걸 제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한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럼 잠깐 보고 갈게요. 80페이지 잠깐 볼까요? 80페이지. 음식은 나다에서도 봤지만 보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여기 80페이지부터 다 보진 않을 거고 91페이지 앞부분은 읽어보세요. 91페이지 보시면 천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제를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천연 성분이 많이 함유된 거. 음식은 나다 하고 좀 중복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 부분 보시면 천연 비타민이라고 나와요. 천연 비타민. 식물에서 바로 비타민 자체를 추출해서 알약에 담아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정제된 거긴 하지만 뭐다? 음식이다. 네, 그죠. 그래서 예컨대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나 두나리엘라에서 그리고 비타민 C는 레몬, 베리, 아세로라 등 과일과 채소에서 바로 추출해서 정제화시킨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92페이지 중간 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92페이지. 그러나 건강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제조사가 믿을 만하다는 전제 아래에 천연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를 추천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종합 비타민제가 좋아라고 해도 제조사가 어딘데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건 철분과 비타민 A 함량을 대폭 줄인 종합 비타민제를 고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중년 이후 불필요한 철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전 생기는 등 건강 나쁜 영향 미쳐요. 철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체 내 산화스트레스 증가로 유해산소 일어나죠.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서는 아이런 프리, 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제제가 종합 비타민제가 유행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디서 바로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비타민 A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요 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는 우리 이 시간 끝나고 96페이지까지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래서 헬스팩 보시면 제조사, 예, 그리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제조 자체가 의약품 전문 제약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서 24개국이 아닌 23개국이 100% 뉴트리션 자체 생산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안에 담아져 있는 게 얼마나 천연의 원료로 담아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포에 담은 유산화 건강 약속해서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구성분으로 7가지의 다양한 식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 AO 2정, 코어 미네랄 2정, 마그네칼 D가 1정, 인셀리전스
TN 플러스가 바로 한정 이렇게 해서 한 포에 담겨져 있어 현대생활의 일상생활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을 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섭취 방법과 한 포에 6정의 기준이 들어가 있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영양정보편을 보시면 앞서서 보셨던 비타-AO와 코어 미네랄을 다시 마그네칼 D 한정과 인셀리전스 플러스 한정이 더해져서 나온 영양정보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섯 알에 담겨져 있는 영양정보니까 뒤에 보셨던 부분들과 좀 더 이제 수치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겠죠. 뭐 마그네칼 D가 추가가 됐으니 당연히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올라갔겠네요. 자, 그래서 영양정보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쭈루룩 해서 14가지 비타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베타카로틴 하고요. 우리가 지용성 ADK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B군 8개죠. 자, 비타민 B1부터 한번 가볼까요? B1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 똑같은 말이. 티아민, 그죠? 자, 비타민 B2가 우리 오줌이 노랗게 나온다는 소변이 노랗게 나는 리보플라빈이죠. 자, B6는 뭘까요? B6는 우리가 피리독신이죠. 그리고 비타민 피리독신은 12가 뭐예요? 응? D12가 피리독신입니다. 12는 코발라민입니다. 아, 그래요? 네, 6가 네, 피리독신 맞아요. 네. 식스가. 이거 잘못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음식은 나다에 59페이지가 잘못 나와 있어요. 아, 이거 그래요? 신고해서 우리 상 받아요. 여기 잘못 나왔네. 잘못 네. 나왔어. 그거 처음부터 다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조금 전에 비타민 티아민 6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피리독신 맞습니다. 네. 자, 비타민 1은 뭐예요? 티아민. 티아- 우리 저번에 그 비타민 편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자, 티아민, B2, 리보플라빈, 자, B6, 피리독신, 12, 코발라민, C, D, E, K 나와 있죠? D 옆에 D3 적어 놓으세요. 비타민 E 앞에다가 D라고 적어 놓으세요. D알파라고 적어 놓으시고. K1이라 그랬어요. K1. 예. 우리가 자꾸 그 성분을 보실 때 그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셔야 돼. 비타민들이. K1이다, D3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예. 되게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이아신이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 B3, 니아신, 나이아신 B3라 그랬어요. 판토텐산은 B5, 엽산 B9, 비오틴이 뭐예요? 비오틴이 B7이라고도 하고 H라고도 하는데 H라고는 잘 안 써요. 거의 대부분 비오틴이라고 쓰고 B7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온 칼슘, 마그네슘, 짝꿍, 요오드, 망간, 아연구리,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9가지의 미네랄까지 해서 총 23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성분으로 7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보셔야 된다? 주요 원료명에서 확인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주요 원료명으로 들어가 보시면 특히 이제 인셀리전스 플러스 안에 보시면 포도 추출물, 녹차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네,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베타카로틴까지 인셀리전스 플러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7가지를 보면 옆에 보시면 토킹 포인트에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 부성분이라고 딱 나와 있죠. 거기에 포도 나와 있죠. 우리가 포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 뭐였죠? 포도 C, C300이었죠. 프로프라바놀 C300.
그리고 심항 추출물도 들어가 있네요. 심항 들어가 있는 게 뭐였어요? 프로코사.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녹차 추출물도 다양한 그 제품들에 녹차 추출물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 추출물도 마찬가지고. 금잔화 추출물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우리 비전 X예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토마토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헤르페리딘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헤르페리딘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 감귤과라고 얘기해요. 감귤과. 헤르페리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너무 옆에다 감귤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르페리딘 옆에 그냥 감귤에서 추출한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르페리딘.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 요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런 거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가지가 요렇게 식물 내재 영양소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헬스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3가지 비타민 미네랄 구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 함유하고 있다.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아마 이걸 아마 진짜 적어도 10번을 보시잖아요. 그럼 줄줄줄줄줄줄 나오실 수 있어요. 예. 제품의 어떤 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성분은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쉽고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고 트리플 액션. 트리플 액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양, 보호, 활력이라고 했죠. 트리플 액션의 영양과학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 밑에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만 넣는 게 아니고 무엇을 넣어요? 세포 간에 서로 시그널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 보호 활력이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독보적인 영양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완성이죠. 정말 헬스팩 드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체험 사례를 들어보면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들은 것도 어르신이 80세 어르신이 이가 다 들떠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이러셨는데 헬스팩 드시고 이가 단단해지셨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식사를 잘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 게 이 헬스팩 도움 받으셔 가지고 너무 잘 드신대요 지금은. 예.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영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주위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정보 전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미네랄 평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뤄야 되는 건 앞서서 얘기했던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하나씩 다뤄볼 건데, 우리가 안 다뤄봤던 게 프로바노 C3배, 프로글루카뮴, 그리고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비전 X, 네 가지 제품이죠. 4가지 제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차 때 이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양편은 보셨는데요. 리더님들 지금 7주 동안 거의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여다 보셨어요. 그리고 거의 우리가 에브리데이 거의 다 다루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한 주 한 주 잘 쫓아오신 분들은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셨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그냥 교육 끝나고 그냥 휙 이러시면 예, 또 보면 또 새로워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내가 지금 진행하실 때 그때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누적되면 힘들어.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비즈니스 가이드 좀 읽어보시라고 드렸는데 다들 읽어보셨나요? 우리 목표 행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우리 리더님들이 목표 행동 파트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 자, 이거 이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비즈니스 진행이 안 되세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목표 행동 파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그 책자들이 대부분 뭐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여기선 뭐라고 나왔어요?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7가지 기술이라고 나오죠. 뭐부터 나와요? 바로 명단 작성부터 나와요. 예, 명단 작성부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연결된 책자가 바로 세븐 스킬이라고 하는 책자죠. 예. 우리 지금 빡독 중급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세븐 스킬. 그것과 거의 연결이 같이 돼요. 이 책자의 순서가 7가지의 스킬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리더님들이 빠르게 내가 비즈니스를 익히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초청까지 이제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초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이제 우리 신규분들이라든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저는 아직 초보라서 전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초보라서를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서. 초보라서라는 말을 빠르게 내 머릿속에서 내려놓으셔야지만 내가 이것을 익히려고 합니다. 네. 안 그러시면 계속 초보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그냥 계속 초보야. 왜? 초보 때 내가 익히지 않으면 1년, 2년 지난 다음에 초보라고도 말 못하고 비즈니스 한 기간은 길어지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와요. 어떻게 할 거야? 그땐 초보라고도 변명을 못 하는데. 그래서 초보라는 걸 딱지를 빨리 떼셔야 돼.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아직도 나 초보야. 나는 못해. 스폰서님이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즈니스 성장이 굉장히 더디고 어렵고 험난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난 초보다 딱지를 떼시는 거야. 지금 기본기를 배우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초보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배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이 기본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직접 빠르게 숙지해서 내가 내 입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숙지할 때까지 익힐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누가 도와줘? 당연히 스폰서님이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이걸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사업 설명회에 대한 부분 볼 거예요. 115페이지. 제가 저는 이제 요거 성공의 8단계도 제가 이렇게 라벨링을 해 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책자들마다 계속 제가 봐야 되는 책자들은 어떻게 우리 리더님들이 이렇게 라벨링하는 걸 습관화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내가 어쩔 때 이 책을 떠들러 봤을 때 그 부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라벨링 항상 가지고 가면서 '아 그거 어디 있었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내가 손이 익어서 열 수 있도록 리더님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요것도 요렇게 라벨링을 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에 대한 5단계 딱 열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1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건전한 가치관과 비전 가지고 뚜렷한 목표 설정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싶다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이 회원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여기 안에서 내가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 구축하고 싶다면 네, 배우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특히 교육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워 나오는 사업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사업 설명회는 성공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장소다라고 했고 믿음은 뭐예요?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 였어요. 음, 많이 들으시고, 네, 하실수록, 우리 리더님들이 이 안에서 보는 비전의 사이즈와 확신은요, 더욱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는 만큼, 듣는 만큼, 네, 당연히 믿음의 크기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너무 좋아진 게 뭐 남부 쪽이든 뭐 글로벌하게 뭐 미국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해주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한테는 정말 기회인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코로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입장에선 되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기회의 장으로 이렇게 환경을 바꿔놨으니까 너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 리더님들이 들으시면 돼요. 그들이 경험했던 5년에 10년에 15년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경험치가 농축되어서 그들의 사업 설명 1시간에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예. 그거 1시간 내 것으로 못 만든다는 거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나의 주도적인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직은 장착이 안 되어 있다. 아니면 다른 말로 아직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자신감이 없어. 난 확신 충만해.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요. 누군가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연습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고 많이 연습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라 이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는요. 견고한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정말 뭐 내가 시간만 내서 틀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죠. 이런 공짜 교육 시스템이 어딨어요. 성공하라고 이렇게 막 다 퍼주는데 예, 그 우리 리더님들이 다 담아 가셔 가지고 정말 원하시는 연금 자산 꼭 만들어 가시는 기회로 좀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란 반드시 각종 미팅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있지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모임들은 그래도 안전 수칙 지키면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임 안에서 또 들어가시면 좋겠죠.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리더님들. 배우고자 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내가 배우고자 할 때 학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내가 그 학원에 직접 가서 예,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수강하시잖아요. 그죠? 그 장소에 가시죠. 네. 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장소 가셔서 직접 배우시고, 네. 아니면 집에서 방송을 들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횟수를 정해 놓고 하시고, 우리 아이들 피아노 배울 때 피아노 선생님이 뭐 해요? 연습량? 옆에 연습하는 그거 있죠. 이렇게 네모칸 체크 하잖아. 몇 번 했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예. 연습량밖에 없거든, 실력 느는 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내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면 스폰서님한테 통제를 받으시면 되고 스폰서님도 사실 여력이 안 돼. 뭐 파트너가 한둘이 아니고 그럼 어디에 도움을 받아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시스템 안에. 그래서 우리 13주 고개로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나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팀에서 하는 시스템 안에 나를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활용하시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나의 성장에 능력 상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옆에 홈 미팅이 기본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새 시대가 바뀌어서 줌으로 많이 할 수 있고 한다 하더라도 줌 미팅과 함께 더불어서 오프라인 미팅들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하는 시대예요. 오프라인 만나셔야 돼요. 정말 이건 만나지 않으면 연결고리 계속 어떤 소개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리더님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7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집에 초대되어서 톡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달락 보시면 홈미팅은 특별한 훈련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쉽게 개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초보여서 이 말을 우리 리더님들 빨리 떼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한 사람만 붙잡고도 하실 수 있는 게 홈미팅이에요. 예. 내가 만약 소비자였어. 놀러 와. 라고 해서 집에서 그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확한 분류라고 하면 셀 미팅이라고 하지만 홈미팅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홈미팅으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홈미팅 내가 주최하는 홈미팅을 빨리 가져가셔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추진하고 있는 홈미팅 한 개도 없다. 셀 미팅 한 개도 없다. 예.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스폰서님 저 우리 집에서 홈미팅 할게요. 저희 집에서 셀미팅 할게요. 저희 누구 파트너님하고 둘이서라도 저 셀미팅 할게요. 줌으로라도 만나세요. 줌으로라도. 제가 다른 어떤 그 파트너님이신데 지역이 이렇게 전주, 오창 막 여기 경기도 여기 시흥 이렇게 있어요. 서울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못 만나잖아요. 매일 줌으로 미팅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줌으로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셔서 소통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커져야 그다음에 홈미팅으로 예 북적북적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성장하면서 느끼시게 되겠죠. 그다음 118페이지 보시면 주간 미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예전에 했었죠. RTS라고 IB 팀에서 RTS 진행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간 미팅에 들어가요. 스폰서님이 주간에서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뭐 4주 트레이닝, 8주 트레이닝 뭐 이렇게 스팟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으면 무조건 참여하시는 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니까 요것도 주간 미팅이 하나죠. 토요일 오전 10시면 우리는 딱 여기에 모이잖아요. 예. 이런 주간 미팅들을 스팟으로 굉장히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요런 부분들을 우리 리더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리더님들 스스로가 모두가 다 스폰서님이시니깐요. 그리고 정말 골드 디렉터로 그리고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멋지게 성장하실 리더님들이시니깐요. 예. 나 스스로가 아직 초보야. 나는 골드가 되긴 될 건데 난 아직 초보라 못해. 자 이런 생각 버리시라 그랬어요. 오늘 좀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예, 그거는 독이 돼요, 독이. 나는 빠르게 습득하고 난 여기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거야라고 하는 욕심 꼭 가져가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뭐 세미나 랠리 이런 거 부분들은 우리 리더님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 1박 2일 세미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됐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 줌을 통해서 이렇게 100명, 200명 모이는 이런 시간들 아니면 소그룹으로 뭐 50명 이하 이렇게 만나는 걸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펑션은 뭘까? 이제 책에서 나오는 펑션은 우리 유산화 코리아에서 1월 달에 이렇게 큰 몇천 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유산화 기회를 알려줬잖아요. 이런 걸 펑션이라고 해요. 펑션. 그래서 뭐 용어는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어떤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모든 거에 내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있을 자리에 반드시 있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그 자리에 없는 상태를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이걸 통해서 월 500을 이야기하시고 월 300 나가셔서 진짜 벌려고 해보세요. 이게 월 300 말이 쉽지. 정말 어렵거든요. 월 300 번다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싶으신 그 목표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우리 리더님들은 내가 대가지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절대 시간 쓰셔야 되고요. 대가지불과 절대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을 내가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나 스스로가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반드시 성장이라는 걸 하고 복제라는 건 뭐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아는 내 파트너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걸 만들어내시면 복제가 2, 4, 8, 16, 32, 64, 128, 256이 내려갈 때 이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리더님들이 반복 연습하셔야 되는 게 바로 122페이지 나 스스로 1대1 미팅을 해보는 거예요. 1대1 미팅. 1대1 미팅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타고 내려가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사업 설명하고 1대1 미팅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사업 설명을 잘하지 못하는 초보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스폰서와 그룹 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마련이죠. 당연합니다. 이런 미팅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훌륭한 사업가의 기본 자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미팅에 의존하고 스폰서 미팅이죠. 의존하고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업 성장에 한계가 옵니다. 또한 파트너에게 열심히 사업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도 누구를 복제해요?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복제한다. 그래서 내가 빠르게 사업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내 파트너도 저렇게 빠른 시간에도 저렇게 연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23페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님들이 새로운 잠재 고객을 약속을 잡고 스폰서의 도움 요청했는데 세 번째 줄이죠. 스폰서가 급한 일 때문에 갑자기 나올 수 없을 때다. 본인이 하자니 실력이 모자라고 맡길 사람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기회를 몇 번 놓치게 되면 사업 중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본인이 연습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신 걸 탓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제 스폰서 탓과 환경 탓과 남 탓을 하죠. 예. 이러면서 본인에게 가져가시는 거는 뭐예요? 이 비즈니스 성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이걸 할 수가 없게 됐어라고 탓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독립 디스트리뷰터라고 했죠. 독립 디스트리뷰터. 개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주주적으로 빨리 배워서 가야 된다. 그럼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 원리가 나라는 사람을 복제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복제한다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빨리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데 스폰서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수입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독립 디스트리뷰터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소득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치를 아시고 연습을 몇 번 하래요. 중간에 몇 번 하래? 100번 하래요. 100번. 100번. 네, 10번도 아니고 100번. 진짜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누구였을까? 누구였죠? 우리 강시진 리더님이셨나요? 누구셨지? 77번째 하고 있었어요. 77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 몇 번, 100번을 다 채우셨는지 모르겠네. 네, 채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네. 근데
제가 지금 강시진 리더님이 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그게 지금 골드 3주차를 마감을 하셨잖아요. 예.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연습해 봐야겠어.'라고 했을 때 그걸 실천을 하고 실행하면서 자기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당연히 입이 가만히 있질 않지. 가서 뱉어내고 싶죠. 그러면서 성장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사업 설명 정말 100번 듣고 100번 뱉어보는 거, 예, 한번 해보시면 그 내가 진짜 횟수까지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실력이 안 늘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의 전문가가 되어서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처음에는 숙련된 스폰서를 따라다니면서 사업 설명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죠. 들어야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적어도 얘기해요. 적어도 우리 리더님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하는 미팅에 최소 5번은 가 보시라고. 스폰서님께 2대1 미팅 한 5번은 붙여 보시라고. 왜냐면 그러면서 녹음하세요. 녹음하셔서 그 패턴을 어떻게 흘고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것을 담아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성장이 더 많이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1대1 미팅에 한번 성공해 보시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감 뿜뿜이지. 예. 이제 뭐 날아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말 원빗이든 쓰리빗이든 뭐 핏이든 상관없이 그런 고객을 만들어내고 하시는 거 아마 경험하시면 이 일이 너무 재밌어지시는 단계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124페이지 세 번째 줄 오히려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상대방이 부담 줄 수 있기 때문에 1대1 미팅이 효과적이다라고 했죠. 우리 스폰서님대로 리더님 2대1 미팅 붙이세요. 뭐 미팅 왜 연결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근데 파트너님들 다 하시는 말 다 똑같거든요.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리더님들은 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제가 얘기했는데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저보고 해 달래요. 되게 많지 않나요? 저보고 해 달래요, 설명을. 음. 그러면 내가 해야지. 연습해서 내가 해야지. 그쵸? 예.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그 경험치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 빠르게 그분들을 트레이닝 한 분 붙잡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연습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현장으로. 음. 그래서 각각의 내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면 붙어서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나올 때까지 터질 때까지 한번 해 보세요, 그거를. 집중해서 그렇게 뱉어내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 나가선 더 잘해. 예.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미팅이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시간 낭비 최소화할 수 있다. 바쁜 스폰서님 자꾸 기다리시다가 타이밍을 다 놓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 시간에 배워 가지고 하시는 게 당연히 시간 낭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심플화되어 있잖아요. 사업 설명하는 거, 정보 전달하는 거 되게 심플화 시켰잖아. 사업 안내서와 그다음에 뭐 뉴트리 서플리먼트, 여에스더 책자 저 이 정도 가지고 저는 비타 상담을 다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막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원고 다 나와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기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고 나와 있는 대로 Y 영향을 외우시라고 해도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안 되고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조차도 아직은 막 확신도 없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돈은 벌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 외우라니까 외우고 근데 와닿지는 않고 계속 막 이게 막 감정들이 계속 일을 진행하면서 자꾸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반복이 되시다 보니까 제가 기본 8주를 통해서 기본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이 일의 진행이 주도적인 비즈니스가 좀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다? 1대1 미팅들을 우리 리더님들이 해내시는 거다. 이제는 제품 미팅 뭐 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김영덕 리더님. 이제는 제품, 영양에 관련된 거 이제는 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소비자.
제품하고 영양은 아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오히려 어려워요. 사업 설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제품하고 그거, 영양 외울 게 너무 많고 한 번 본다고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굵직한 것만 하시면 돼. 굵직굵직한 거. 내가 이거를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님들. 이 얘기를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유소다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제품별 특징. 이거 먹으면 뭐가 좋아? 이거 먹으면 음, 뭐가 좋아? 자, 이거 있죠. 이거 알면 돼. 이거 음,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전달을 할 때 비전 X에 금자나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효능 효과가 있대. 근데 중요한 거. 근데 금자나 추출물이 진짜 효과 있는 게 맞을까? 이런 마음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예, 맞아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음, 내가 말을 뱉어내더라도 확신이 없다고요. 근데 이거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근거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도 잘 믿음이 안 되는데 당황하죠. 자, 그럼 쟤 뭘 하라고 할 거예요?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못 외워요. 저 지금 책 보고 읽고 있잖아. 그죠? 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라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난 초보예요. 근데 난 이런 책자를 근거로 해서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영양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라고 하면서 이걸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 활용만 하시면 돼. 그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내가 반복해서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일 주일이라는 시간이 리더님들 이 시간 동안에 요 파트들만 되게 굉장히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 어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요 파트들만 보시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리더님들. 예.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다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1 주부터라도 차분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유소다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제품 전 제품의 특징들 거기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기가 우리 리더님들이 조금 마음이 '아, 나는 이제 확인했으니까 신뢰하고 먹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 있는 성분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를 이야기할 때 어 비타민 여기에는 D3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2와 T3가 있는데 여기는 3가 들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내 마음속에 D3 형태로 안전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내가 확신 있게 뱉어낼 수 있어. "우리 제품 좋아. 우리 제품 식물성으로 안전하게 제품 만들어져 있어."라고만 이 뱉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우리가 무슨 학술적으로 이거를 막 외워 가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 네. 개념만 잡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확신 있게 전달하려고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다 책 보세요. 책 보면 다 나오는데 뭘 자꾸 외우려 그래. 근데 기본적인 거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뭐 요런 거는 알아야지. 대충 뭐가 들어갔는지는 알고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각의 제품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야 그럼 심황 추출물 이렇게 대표적인 추출물들 뭐라 그래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랑 뭐 두나리엘라 추출물 이거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딱딱딱딱 해 갖고 그것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많은 그런 소비자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몰라. 몰라, 몰라. 그 먹어서 좋아 안 좋아 이거죠. 효과 있어 없어. 안전해 안 이거죠. 그죠? 우리 가지야.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그리고 정말 생체 이용이 되어져서 효능 있어? 안전해? 이거잖아요. 5가지. 음.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얀색 우리 사업 안내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것만 숙지해 갖고 전달한다 하시더라도 너무 잘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김영달 리더님 사업 설명 잘하신다고 하니까 어우 너무 베리 굿. 네, 좋아요. 최고. 아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어어. 그런다는 거지. 네, 네.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네. 객관적인 증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객관적인 증거는 내가 해 보면 되겠네.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상대방한테 피드백 받아보세요. 제가 제일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도움을 청하는 방법 굉장히 괜찮다고 했죠. 도움 청하는 방법. 음.
그렇게 해서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해 가지고 나 이거 사업 설명 열심히 했는데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야, 너 나 한 번만 들어봐 줘 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풀어 봐요. 그리고 나 잘하는지 피드백 좀 해줘 봐. 해 보세요, 친구한테. 진짜 그렇게 해 보세요. 내 사업에 네가 그렇게 내가 들어주면 네 사업에 도움이 돼? 너무 도움이 돼. 그러면 들어봐 줘 봐. 야, 너는 좀 똑똑하고 말도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잡아줄 수 있잖아. 들어봐 줘."라고 하세요, 영동 리더님. 확인하세요. 그거 굉장히 도움돼요. 그거 피드백 받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나 너 피드백 받아 가지고 나 다시 한번 연습해서 야, 너 다시 한 번만 들어봐 주면 안 돼? 야, 커피 살게. 밥 살게. 다시 한 번만 들어봐 줘." 그분 2번 듣죠? 어떻게 되겠어요, 2번 듣고. 안 할 이유 분 없네. 들으면 하겠죠. 네. 없네. 영덕아, 이거 야, 이거 내가 해야 되겠네. 이럴 수 맞아요. 있다니까요. 그죠? 파이팅.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125 페이지에 1:1 미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돼 있어 2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사업 안내서라고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유소다를 소개합니다. 유소다 책자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쉽게 내가 보고 글씨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 드리기만 해도 예, 돼요. 그거 페이지 넘겨가면서. 그죠? 예. 그래서 124 페이지 둘째 좋은 이유는 뭐다? 이런 설명용 페이퍼. 어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설명용 페이퍼와 뭐만 있으면 된대? 사업자의 열정만 있으면 된대잖아요. 1:1 미팅 우리 그래서 리더님들 다 하실 수 있다니까. 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정이 약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도구 확실하고, 그죠? 정말 전달할 도구 너무 확실한데 뭐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스폰서님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비즈니스 가이드 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상 플랜이라고 나와 있죠. 보상 플랜. 네. 보상 플랜에 유산화 보상 플랜에 2회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돌아갔었는데 지금 저는 저 지금도 신규 미팅 하거나 이럴 때 제가 요번 거를 진행하면 5일은 최소 5일은 올리시라고 해요. 녹음 파일을. 보상 플랜 편을 앞부분부터 예, 글씨가 나와 있는 건 다 읽으셔야 돼요. 글씨가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마지막 셀라비브 보너스까지 해서 매일 읽으셔야 돼. 매일. 그런데 한 번 읽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스폰서님 붙잡고 줌으로라도, 제가 요즘에 줌으로 스팟으로 되게 잘 많이 활용하는데 스팟으로라도 궁금한 거 이게 만났어요. 저기 뭐죠? 줌으로라도 만나서 "이거 왜 뭐예요? 뭔 의미예요?"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알 수 있을 때가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 이해가 될 때까지. 파헤치시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에게 쫓아가셔 가지고요. 여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매번 읽으셔야 돼요. 5일 동안. 5일 동안 계속 읽으셔서 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읽고 다시 또 모르겠어. 그럼 다시 또 물어보고 다시 읽고. 이 두 번째 읽었는데도 또 모르겠어. 그럼 또 확인하시고 다시 읽고. 이거를 5일 하실 거예요. 5일. 예. 우리 리더님들이 만약에 5회를 다 올리셔서 예. 5회를 여기 톡방에 올리시는 거 진짜 너무 많나? 너무 많나? 올리세요, 리더님들. 네. 올리세요.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우리 톡방이 지금 만들어진 거는 지금 디바방이 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톡방에 올리시면 제가 우리 리더님들에게 모두에게 전원에게 커피 쿠폰 쏠 거예요. 5회를 올리신 전원에게. 네. 어
이게 우리 리더님들이 어떤 비즈니스 상황을 만들지 예, 알으셔야 돼요. 예. 이거 읽어 가지고 뭐 되겠어 이게 아니라 예. 이것을 통해야만 일이 진행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의 보상 플랜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돼요?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켜요. 그쵸? 그래서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 좋긴 하지만 제가 인제 어쨌든 선물 조건은 5 회. 제가 안 들어볼 것 같죠? 예. 빨리 감기로 다 들어봅니다. 네. 네. 빨리 감기로 다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어 정말 제대로 제가 그전에도 그랬어요. 하품하시는 것까지 어느 리더님 하품하셨더라고요. 까지도 제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 보세요. 독립 디스트리뷰터 뭐 BC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자꾸 입에서 익으셔야 돼. 우리가 근데 독립 디스트리뷰터는 많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뭐 후원 수당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으니까 추가 비즈니스 센터 등 뭐 셀라비브 보너스 등 뭐 사실 다 익숙치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입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쪼끔 더 이번 주가 지나면 1:1 미팅에 "저 좀 자신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 만나면 이번 하고 나니깐요 좋아졌어요. 우리 몇 분의 또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고 다음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 시간 동안 우리 리더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을까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김세영 특파원 한번